그날도 국도 위는 조용했습니다. 트럭들이 지나간 뒤에 잔열만 도로에 어른거리고 햇볕은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핸들을 꽉 잡은 채 멀리 펼쳐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50년 넘게 이 길을 오가며 살아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에 와 닿더군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멀리 산자락이 희뿌옇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선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가 문득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나온 탓에 배가 꽤 고팠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적당한 곳을 찾아 천천히 속도를 줄였죠. 이런 국도변에는 허름하지만 맛있는 식당들이 종종 있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의 국밥, 누렇게 바랜 간판이 오래된 기억처럼 도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보이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간판 아래로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뭔가 정겨운 모습이었죠. 주차장도 그리 넓지 않았지만 차 3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테이블은 4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커피 믹스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볼륨을 줄인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참 포근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 하나와 오래된 시계가 걸려 있었죠.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느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맨 채 국을 휘젓고 있다가 제가 문을 열자 잠시 멈칫하던 그 여인, 짧게 자른 머리에 수줍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와 물수건과 반찬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길이 참 조심스럽더군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밥 하나요. 제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작고 말랐고 그만큼 조용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좀 처져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정겨워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걷더군요. 국밥이 나오기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참 이상했어요. 양념은 진한데 짜지 않고 속은 매운데 묘하게 부드럽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의 맛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잘 삶아져 있었고 파도 적당히 들어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국밥을 먹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먹는 모습을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식당을 나서며 문득 다음에도 꼭 다시 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국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를 다시 본 건 그로부터 엿새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날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굳이 그 길로 갈 이유는 없었지만 차가 어느새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이상하더군요. 분명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핸들이 저절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국밥이나 한 그릇 더 먹어볼까 스스로에게 대답 아닌 대답을 하며 다시 그 휴게소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난번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형광등도 그대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그만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름 모를 꽃이 작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건 순간이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이상하게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하더군요.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국밥을 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 식당의 가장 따뜻한 조명이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국밥 맛은 여전했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녀도 여전했죠. 손님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자주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식당에 트럭 운전사들이 두어 명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듯 반말로 대화를 나누며 익숙하게 밥을 먹었죠.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여기 국물 좀 더 돼요? 많이 드시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릇을 채워줬고 그 순간 남자들 중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여기 단골이세요? 네, 뭐 한두 번. 허허, 다들 여긴 그냥 국밥만 먹으러 오는 줄 아셨겠네. 그 말에 저도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만 잠깐 식당을 흔들다 사라졌죠. 그 순간 공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말 같았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문득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눈빛이 있었을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그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많이 드시네요. 피곤하셨나 봐요. 그냥 그런 인사였을 텐데 저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그 식당은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유난히 상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이면 한 번쯤은 꼭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습관처럼 되어버렸더군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굳이 그 국도를 택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 식당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국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테이블에 수저를 내려놓을 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 손이 오래 묵은 그릇처럼 참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서너 번 더 가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 말수는 적지만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제가 갈 때마다 반찬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당에 앉아 있으면 묘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트럭 운전사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여기 잘 오시나 봐요. 예, 가끔요. 허허, 이 집 국밥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더니. 웃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 섞인 뉘앙스는 다 들렸죠.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국도변 식당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저 같은 남자들이 자주 온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기사 둘이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줌마 예전엔 어디서 일했던 사람이래. 밤마다 혼자 오는 남자들 많대. 다들 그걸로 오는 거 아니야? 그 양반도 자주 오던데? 키 큰 사람 말없는 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없는 놈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국밥만 먹으러 온 건데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은 국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녀는 제 얼굴을 한번 슬쩍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녀도 그런 소문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죠. 국은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식은 국밥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기 전에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을지도 모르죠. 밥은 금방 식었는데 그 마음은 자꾸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국밥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배가 고파도 딴 데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천국에서 후딱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국밥 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실 그 식당을 피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저 길이 막히지 않는 다른 도로가 더 편해서, 시간이 없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녀와 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 사이에 앉아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왜 저는 그 눈빛을 피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마음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차 안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죠.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면을 씹을수록 그 국밥 생각이 났습니다. 파향, 고깃결, 그릇에 맺히던 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따뜻함이 그리워졌어요. 그것보다도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내밀던 숟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 반찬을 놓을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데도 그녀가 끓여준 국물과 자꾸 비교가 되더군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매일 식당에서 하루를 버티는 마음, 그리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쏟는 묵직한 인사, 혼자서 그 넓지 않은 공간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외로울지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도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겁이 났던 거죠. 소문이 그 마음보다 더 크게 들렸던 건 그저 제가 겁이 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런 이유들로 저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거예요.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 간판이 멀리 보이면 속도를 조금 늦추곤 했습니다. 그 식당이 지금도 문을 열고 있을지,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지, 혹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그 자리에서 국을 휘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은 없지만 눈으로 인사를 건네던 그 사람, 그 침묵이 지금은 가장 그리운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휴게소 간판이 다시 눈에 들어온 건 초겨울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햇볕이 옅었고 도로엔 낙엽이 흩날렸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바람이 차창을 흔들어댔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출근도 퇴근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어디든 가보고 싶은 마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날이었죠.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멜로디에 맞춰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국밥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보는 그 간판이었어요. 여전히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자연스럽게 그곳을 향해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한 달 넘게 오지 않았는데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김 냄새가 코끝을 때렸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주방 쪽에 서 있다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서운함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짧은 문장에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괜찮으셨어요? 나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국밥이 나왔고 숟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리웠던 그 맛이 혀끝에 퍼졌어요. 변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깊고 진한 맛 같았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지는 않았지만 잠시 조용히 제 옆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도 저처럼 그날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녀는 국밥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진다는 말, 딱 먹기 좋을 때가 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지만 그날의 국밥은 그 어떤 날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았고 국밥을 다 먹은 후에도 조용히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그녀와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녀도 더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제 테이블 주변을 오가며 일했고 가끔은 식사가 끝난 뒤 뜨뜻한 보리차를 내오며 슬쩍 묻기도 했죠. 그런 작은 관심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나이 든 남자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제 표정의 변화를 알아채준다는 것,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정말로 요즘 들어 마음이 가벼워진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국밥을 먹고 보리차를 마시며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녀가 국을 저을 때의 모습, 손님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국을 휘젓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쌓였던 고단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순간이었죠. 계속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저에게만은 그런 눈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식당을 피했던 이유를 그녀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저도 흔들렸다고, 괜히 그 말들이 떠올라서 불편했다고. 하지만 그날 뒤돌아 나간 것은 제가 너무 비겁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 솔직한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둘 다 말 대신 웃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게 웃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국밥도 마음도 천천히 우려내야 진짜 맛이 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사를 마치면 꼭 주방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같은 말로 답했죠. 그 간단한 주고받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날 밤 오래 말라있던 마음이 천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식당 뒤편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식당에서 나와 같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달빛이 흐린 밤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게 어색할 법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단출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었고 싱크대 옆에는 식당에서 쓰는 작은 스피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어요. 옛날 가요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멜로디였습니다. 벽에는 작은 시계 하나와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장식품도 없었죠. 커피 믹스를 나눠 마시며 우리는 별 얘기 없이 그냥 서로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입꼬리도 살짝 처져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더 정겨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을 털어놓더군요. 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어요.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비슷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둘 다 말수가 적어서 서로를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이가 있다는 것,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대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는 고백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는 그런 감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녀를 만나면서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으니까요. 둘 사이에 다시 정적이 흘렀고 조금 뒤 그녀가 아주 조용히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기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서로를 꼭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숨결을 느끼는 그 밤, 우리는 말보다 많은 걸 전했습니다. 오래된 외로움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벽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렇게 속삭였죠. 저도 작게 웃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녀 때문이었다고, 국밥은 핑계였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한 사람의 온기는 오래 묵은 삶을 다시 덮이는데 충분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작은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싱크대 쪽에서는 커피물이 다시 끓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대로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오래된 나무 구조에 작은 얼룩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정겨워 보였습니다. 낯선 곳인데도 어쩐지 편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따뜻했습니다. 긴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인연이 이렇게 한 그릇 국밥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많은 국도와 그 많은 식당 중에서 하필 그곳에서 멈춰 선 것부터가 말입니다. 그녀는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식당에서 늘 보던 반찬들, 그리고 익숙한 그 국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했습니다. 그녀가 저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준 첫 아침 식사였으니까요. 김치도, 콩나물도, 작은 반찬 하나하나가 다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마주치면 짧은 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숟가락질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물수건을 건넸고 저는 그 손끝에 다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 순간들, 조용히 나눈 체온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의 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 국밥집은 제 차를 멈추게 할 것이라는 걸. 이제는 국밥 때문이 아니라 그녀 때문에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 되어버린 이곳에 계속 올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처음엔 그저 끼니 한 끼였던 곳이 이젠 돌아갈 자리처럼 느껴지니까요. 나이 들어 찾은 사랑이 이렇게 조용하고 깊을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때의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차분하고 묵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당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앞치마를 매는 모습도 국을 저을 준비를 하는 모습도 모두 사랑스러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아주 많은 일이 지나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국밥 한 그릇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